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만년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날짜를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렇게 저기다 기록하시면 돼요. 오늘이 12월 7일인가요?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쭉 기록하면 되죠. 그리고 특징이 일주일이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직 타임테이블형 주간 플래너라고 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어떤 이런 주간 플래너 보면은 일주일이 2페이지로 돼 있어서 이 공간이,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 항목 정도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폭이 넓어진 관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쓴 거 봤죠? 일기 쓰듯이 시간대별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내 감상을 일기를 쓰듯이 썼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칸이 비교적 넓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거 번호를 매겨서 쓰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이 잡히면 해당 날짜와 시간에 직접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에 캘린더에 기록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용도와 이거는 약간 달라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다가 바로 그 시간에 적으면 됩니다. 두 칸에 걸쳐서. 어떻게 적냐면, 자, 보세요. 치과 병원에 강남에 이렇게 약속이 잡혔다. 3시부터 뭐 4시 반까지 대략. 그러면 거기다 바로 저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날짜에.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집에서 이동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 적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디지털 수단에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약속 스케줄만 적지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적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손쉽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동 루트와 정보에 대한 거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이버 지도 같은데, 그죠? 정확히 나와요. 거의 정확하게.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이동 정보들을 정확하게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4시간 타임테이블에 해당 스케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24시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스케줄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줄도 있겠죠? 다른 할 일도 거기에 적혀질 수 있어요. 그 전체 24시간의 할 일들, 그 스케줄 사이에서 이 항목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내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게 눈에 보여지고 손에 밟힌다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다른 스케줄, 할 일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동 시간 정보, 이동 수단, 이동 루트, 소요 시간까지 같이 표기해서 약속 시간을 틀림없이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약속 이벤트 그것만 생각하다가 아차 잘못해서 시간을 놓치거나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면밀히 거기까지 이동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목표 스케줄이 저렇게 있으면 역산해서 거기까지 얼마 걸리지? 그러면 내가 40분이 걸리면 2시 10분 정도 일찍 간다고 치고 2시 10분에 출발해야 되죠. 그러면 2시 10분 전에 내가 기존에 또 하던 일들을 그때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그때까지 완료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목표 스케줄을 가지고 역산해서 다른 할 일들을 또 계산해서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산해서 스케줄링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본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면 그런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이제 회사에 면접 보러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거기 3시니까 3시까지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중요한 약속 같으면 거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면밀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그 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거예요, 바로. 네, 그런 개념으로 약속 시간을 하나하나 잘 챙기면은 늦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시간 관리 핵심은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적는 거예요. 저는 강사예요. 강사이기 때문에, 작가 겸 강사이기 때문에 뭐 생전 안 가본 지방의 어떤 도시의 어느 지역까지 가야 될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20분에 대전의 모 교회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 차표를 끊을 겁니다. 이거 한 장만 가지고 그냥 출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차표를 끊기 전에 면밀히 다 고려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스케트에다가 다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내가 이동할 시간과 과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움직이면은 절대
지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일이 떠오르면 무조건 기록하셔야 돼요. 그게 할 일 관리에 또 좋은 습관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해야 되듯이, 기록 안 하면 잊어먹듯이 할 일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기록할 때 이런 디지털 메모 앱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이 애니두라는 건데 뭐 이런 거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바로 기록해 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노트가 있으면, 책상에 펼쳐져 있으면 여기다 바로 기록하면 되죠. 해당되는 날짜에. 날짜가 미확정된 것은 그 주의 일반 메모 공간에 기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아까 이 앱의 특징이 언제든 즉각 할 일이 생각나면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음성으로도 기록할 수 있어요. 저런 식으로. 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 애니두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적고 나서 여기든 저기든 거기든 적고 나서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습관을 들이세요. 할 일들을 저기에다 옮겨서 한번 쭉 리스트업 해보는 습관. 직장인들이 그거 꼭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뭘 적냐면 이제 여기서 가져다가 중요한 오늘 해야 될 일을 적을 수도 있고, 이미 적혀져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좀 기록하는 필요가 있어요. 엄마 생일 같은 거, 이런 거 챙기기,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떤 스케줄, 중요 스케줄 그런 거 적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오늘 할 일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간혹 이 할 일과 스케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이 정해진 거는, 확정된 거는 스케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친구와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다, 그것은 아직 할 일이에요. 스케줄이 아닌 거죠. 시간이 안 정해졌잖아요. 여기다 바로 목적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이 미정인 것은 저 위에 적다가 시간이 확정되면 밑으로 적을 수 있고요. 시간이 확정되면 바로 적으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루 할 일을 계획한다는 그런 개념을 꼭 가지세요. 그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뭐 영어로는 제가 organize라고 표현했는데, 분배하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일 리스트업을 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오늘 대충 뭐 시간 날 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게 계획이 아닌 거죠. 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에 대해서 대략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빨래줄에 빨래 걸어 놓듯이 한번 툭툭툭툭 한번 배치를 해보는,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계획이에요. 우리가 학습 예습할 때 정확하게 뭐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예습하지 않아도, 오늘 뭘 배워야 될지만, 그 과목에 뭘 배워야 될지만 알아도 좋은 예습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스케줄 외에 하루 가용 시간을 먼저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걸 할 때 내가 8시간 중에 뭐 막연하게 5시간 어떤 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3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리스트업된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렇게 표기를 해서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때 뭐 스톱워치를 켜놓고라도 미친 듯이 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런 개념 없이 흐트러 놓으면은 그냥 이것저것 찔끔하다가 하루 반나절, 하루 한나절 다 가는 게, 그게 이제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밀도 있게 집중해서 할 일들을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그런 장치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침에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정, 분배, 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할 일들을. 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네? 7분이에요. 네. 네. 이거는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7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제가 물어보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뭐 한 3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40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걸려요. 자, 근데 이 7분이
하루 8시간에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품질을 좌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들이면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히는 일들을 허겁지겁 하다가 하루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시간을 계획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루 시작 전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톱날을 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수가 무딘 톱날로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켜봤자 나무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목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톱날을 날카롭게 갈고 나무를 베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15분 칼을 갈면 4시간을 벌게 된다는 15대4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임스 보트킨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 전에 7분 투자해서 하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대략 아웃라인을 잡고 시작하면 15분이 아니라 7분 투자해서 8시간을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한 일에 대해서 실행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계획을 했잖아요, 대략. 그럼 이 계획에 따른 실행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저 부분은 좀 창의적으로 쓰시면 돼요. 아까 예를 봤듯이 창의적으로 쓰면 되는데, 대략, 개발자의 의도는 뭐냐면, 행한 일의 제목과 키워드, 생각, 감상, 각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는 거예요. 일의 결과들을 적는 거죠. 뭐 일기 쓰듯이 적어도 되고요. 어떤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게 보통 실시간으로 적기는 힘들고 하루에 저녁에 적는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한번 적는다든지 오후에 한번 적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다음날 전날의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데 막상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보거나 카톡의 내용을 그리고 이메일 내용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내 하루 어떤 일들이 왔었는지에 대해서 대략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일을 되돌아보고 분석해서 문제점과 교훈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이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쭉 기록해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피드백이에요. 대부분은 100의 99은 이런 습관을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00의 99이 아니라 한 명이 된다면 그 99명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습관, 그거 깊이 생각 안 해도 너무나 중요한 습관인 거 알겠죠?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1년, 10년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천양지차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때 이거를 쭉 한번 들여다보는 거 외에 이 밑에 세 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스케트에 그 세 줄에 거기다가 효율적으로 잘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뭘 기록하냐면은 물론 이것도 자유예요. 근데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첫 줄은 시간 사용에 대한 평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어떤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량적인 평가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계획은 적절했는가, 하루 기록은 잘했는가, 계획 대비 얼마나 실행을 잘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 만족도를 거기다 한번 표기를 해보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시간도 안 걸려요. 2, 3초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 3번에는 2줄 감사일기를 써보면 참 좋아요. 물론 이제 제 의견이지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2줄 감사일기 쓰면 참 좋다. 하루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2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로 연결시켜서 감사일기를 쓰면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일기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노트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노트 공간입니다. 라인 노트와 블랭크 노트가 있는데 이 공간에 이런 기록들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선생님이 썼던 기록인데 이렇게 뭔가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문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맵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자유 메모 기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수단으로 구현하기가 힘들죠. 노트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에 보면은 이런 페이지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볼래요? 페이지 수가 있어요. 저 페이지 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페이지를 저 해당되는 12 혹은 13페이지를 앞쪽에 여기에 그 해당되는 날, 그 시간에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어요. 저쪽에 페이지 12. 그러면 앞쪽에서 뒤쪽 메모가, 그 정보가 연결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동떨어져서 분리돼서 이렇게 하나로 엮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투의 이런 템플릿,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은 설명 못했어요. 시간상. 이것도 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면 좋겠지만 설명 못했고, 주로 메인에 해당되는 이 부분, 유클리 플랜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하루의 일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일에 비하면 인생에서 다른 모든 일은 어린애 장난이다.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굉장히 위대한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한번 곱씹어 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과격한 말이기도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 꿈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대한 꿈을,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리는 없지만 정작 그 사람이 하루하루는 완전 난장판이야, 개판이야. 자, 그럴 때 그 사람의 꿈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개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헛된 꿈, 망상. 그 사람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잘 축적되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말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루하루가 꿈처럼 그렇게 매일 위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끈은 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좀 적합하게 살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대략 보면 그게 좀 근거가 있게 살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저도 모르고 그렇다 치자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하루하루가 내 미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요.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꾸고 있는 밝은 미래에 합당하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시길 바라는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도구로 이 스케투라는 이런 도구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고 있지 말고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